본질적인 면에서 인생의 비평이다. 간단히 말해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이고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사물을 진술하는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제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자 태어난 달이기도 해서 저는 봄이 참 좋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 방송과 함께 시 한 편 읽어보시면 더욱 완벽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섬세한 감수성을 그려내는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단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부터 만나볼게요. 설의 열기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보다는 간장게장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불리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시를 들어보니 왜 간장게장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불리는지 이해하시겠죠? 평범했던 게가 간장게장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특별한 점은 간장게장을 담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간장게장이 되어가는 게의 시점에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라는 문장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가 시를 서술해가는 객관적 서술의 방식을 이용했지만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는 마지막 문장은 주인공인 어미개의 고백적 서술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한 명의 화자가 시를 서술해 나가거나 시인과 주인공의 대화를 통해 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시는 서술자가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뒤바뀌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이렇듯 화자의 다양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시적 허용이 시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처음 알게 된 건 예능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였는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 홍은희 씨가 출연한 편에서 국어 시간에 이 스며드는 것이란 시를 배우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요. 두 아이를 둔 엄마인 홍은희 씨와 많은 학생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대조되는 입장에서 시를 공감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느새 시의 화자에게 온전히 공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식을 품는 부모의 감정을 담은 이 시는 시의 후반부에서 더욱 강하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는 표현이 어미개가 뱃속에 있는 알들에게 하는 말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미개 자신도 간장게장이 되어가는 상황이 아주 두렵지만 그 감정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다는 점이 저에겐 강하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스며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스텔라장의 블루 턴스 핑크. 스텔라장의 블루 턴스 핑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 스며드는 것을 읽고 제가 처음 한 생각은 당분간 간장게장을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의인화된 어미개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시를 2번, 3번 더 읽다 보니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이 시가 주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아마도 그건 모성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미개의 살갗에 닿는 간장이 자신의 몸속으로 최대한 천천히 스며들길 바라는 어미개의 마음. 더 웅크리고 웅크려서라도 쏟아지는 간장을 밀어내려는 어미개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모성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니까 멀리 떨어진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제 고향인 평창에서 이곳 전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부모님이 다시 평창으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두고 가신 물건들을 보니까 반찬부터 청소용품, 그리고 쌀까지 당분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를 향한 걱정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핀잔과 잔소리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생각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어미개를 통해서 모성애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모든 생명체가 모성애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 스며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406호 프로젝트의 없던 일. 406호 프로젝트의 없던 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도현의 시 스며드는 것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며드는 것과 비슷한 시를 만나보는 시간 들어보시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았던 안도현의 시 스며드는 것과 같이 모성애를 주제로 다룬 시가 있는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신 복효근 시인의 꽃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지자 입을 짝 벌린 바지락 속살에 새끼 손톱만한 어린 개가 묻혀 있다. 제 집으로 알고 기어든 어린 개의 행방을 고자질하지 않으려 바지락은 마지막까지 입을 꼭 다물었겠지. 뜨거운 국물이 제 입을 열어젖히려 하자 속살 깊이 어린 개를 품었을 거야. 비릿한 양수 냄새 속으로 유영해 들어가려는 어린 개를 다독이며 꼭 담은 복화술로 자장가라도 불렀을라나. 안도현 시인은 친족 간의 어미 사랑을 이야기했고 복효근 시인은 다른 종족 간의 모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제 집인 줄 알고 잘못 찾아든 어린 개를 죽음 앞에서 모성애로 다독여주며 감싸주는 따뜻한 사랑이 이 꽃잎의 주제입니다. 마치 이 시는 유신헌법과 5공화국 시절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다 최루탄에 쫓겨 제집인 줄 알고 성당으로 잘못 찾아 들어온 학생들을 넓은 품으로 감싸 안아주신 고 김수환 추기경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현란하지 않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두 시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잠깐 전화기를 들어 우리의 부모님께 전화나 문자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대학생들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와 새로운 곳에 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끔 부모님의 따스한 품과 사랑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바쁜 삶을 핑계로 제대로 안부조차 전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성애에 보답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시를 읽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오늘 하루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스며드는 것과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박준 시인은 밀레니얼 세대 작가로서 2030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시인인데요. 꾀병, 인천 반달 등 이별과 죽음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상을 섬세한 언어로 포착하는 시인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제목에 짙게 담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를 만나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비는 자란 무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는 박준 시인이 지난 2012년 나이 29에 펴낸 첫 시집에 수록되기도 하였고 그 시집의 제목으로 실렸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집은 매일 50부 이상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시는 길이가 꽤 있는 산문시여서 그런지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함축적인 내용의 시를 읽다 보면 시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는데요. 그러나 산문시는 내용의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한 번에 이해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화자는 생계로 인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의 자서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서전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일로 풀이됩니다. 또한 자신은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자서전을 쓰며 스스로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침묵한 것, 그리고 그 침묵을 자신의 일기장에만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하는 글의 만남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듣고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를 고른 이유는 조금 특별한데요. 이 시를 쓴 박준 시인을 라디오에서 처음 접했어요. CBS 음악 FM의 시작하는 밤 박준입니다를 통해 박준 작가를 만났고 매일 저녁 라디오 작가 없이 원고지 20장 정도 되는 라디오 대본을 직접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시를 쓰는 환경과 시간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매일 밤 라디오를 진행하지만 퇴근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 2-3시간 정도 더 글을 쓰신다고 해요. 이러한 작가님의 철저한 노력이 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고 소외된 것들에 끝없이 관심을 두고 탐구하고 서정적이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시인의 어조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박준 시인에게서는 슬프면서도 축축하지 않은 감수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대로 슬픔은 자랑이 되어 그의 시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이처럼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죽음의 순간들에 대한 사유의 색채가 짙은 것은 박준 시인의 깊어져가는 고민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윈의 About Us. 윈의 About Us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기영도 시인, 한강 작가님의 시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두 시인은 꼭 희망차지 않아도 괜찮은, 있는 그대로의 어두움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나태주 시인의 시는 예쁜 사랑, 맑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준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기형도와 한강, 그리고 나태주 시인 사이의 중간이 박준 시인이란 생각이 들어요. 흑백 또는 검정, 그리고 어떨 때는 붉은색과 흰색으로 나타나는 미지근한 온도의 시가 박준 시인의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딱 한 사람분의 체온만큼 적당히 미지근해서 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요즘 적당히 미지근한 박준 시인의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은 스며드는 것,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를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의 시는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숨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시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이마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